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은 사기죄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다른 변호인과 함께 저희 의뢰인이 이제 진행을 하셔서 1심에서는 선고가 징역 7년과 함께 피해자분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2심을 맡게 되었고 2심에서는 합의할 여력이 없어서 합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감형을 1년 6개월 받아냈고 플러스 피해자분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각하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제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경제범죄인 이 사기죄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지 않고 감형을 이뤄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말씀드릴게요. 제 의뢰인은 대부업을 준비를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 살림 미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투자가 어긋나게 되면서 이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 미천을 조달을 받았는데 이 차용 금액이 법정 이유를 초과하는 고리를 지급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가 된 거예요. 결국 피해자분들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피해액의 합계는 13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저의 변호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의뢰인과 상담을 이제 처음에 하다가 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 명목의 이 수당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피해자들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그 이자를 받아가는 재미에 들려서 계속 높은 금액을 차용을 해 주었는데 이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고리를 수익하기 위해서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근거 없이 피해자분들을 또 책임을 지울 수 없어서 이 은행에서의 그 거래 내역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일일이 확인 대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어요. 결국 피해액 약 13억 6,300만 원 중에서 이자 명목으로 7억 5,620만 원이 피해자분들에게 수익이 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자만 사실은 원금의 50%라는 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오로지 이 부분을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려야 되는가, 피해자분들에게도 일부 응당 책임이 피해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과 또 인용이 된 피해자분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전부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2심에서 1년 6개월 감형이 돼서 징역 5년 6개월, 또 피해자분들의 배상명령을 전부 각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합의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이분은 저희를 만난 게 사실 천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연히 뻔한 양형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불법의 고리를 받아낸 이 특이한 점을 저희가 딱 포착을 해서 그 유리한 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 변론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 사건처럼 변호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있거든요. 예전처럼 정관을 선임을 해서 안심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갔고, 형사사건을 정말 많이 다루어 본 이제 실전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변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실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장마철인데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